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되게 이른 출근을 했는데 지금 거의 새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의 전화가 오고 또 선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특히나 하자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이제 쳐보면 도심 지역 또는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말한다 라고 나무위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까지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지식산업센터, 사실 하자소송, 제가 특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자 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와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워낙 상담이 많아서 지식산업센터만 특정하지만 이는 많은 집합 건물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이 사실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기존에 이제 아파트들이 워낙 투자수단으로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난 7, 8년간. 그렇게 하다가 주택수에서 편입되지 않은 그런 이제 대체 부동산 투자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 중에 하나인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졌고 또 분양이 되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특히나 하자가 많이 문제되는 이유는 아파트와 다르게 우선은 이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게 제가 쭉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집합건물과 다르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을 때, 시행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건물을 건설하는 돈을 댄 회사, 시공사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보통은 1군 메이저라고 하는 몇 개의 업체들만 거의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튼튼하죠. 근데 시행사, 돈을 댄 곳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나중에 이제 청산을 해버리면 자력이 없는 시행사들도 많아요. 이는 아파트나 집합건물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파트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가 보통 메이저급이고 또 주택법 등에서 시공사가 본인의 시공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 자력이 없으면 보증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보증보험을 끊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집합건물, 특히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상 그런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이 거의 잡혀있지 않는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와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 자체가 메이저가 아니다 보니까 시행사, 돈을 댄 쪽은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둘 다 보통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집합건물법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집합건물도 그렇고 전부 다 집합건물을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하가 하자소송, 즉 하자에 대한 어떤 근거법률이 되는데요. 그 관련 법에 보면 시행사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만약에 자력이 없으면 대부분 메이저인 시공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보증보험으로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문제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는 자력이 없고 시공사도 메이저급이 아니고 만약에 어려워진 경우에 보증보험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네, 하자보수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판결은 승소하고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식산업센터 1차적으로 하자에 대한 많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메이저급이 아니다 보니까 시공에 대한 건설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파트는 사실 기본적으로 설계나 시공이 동일하게 유사하게 지어지게 되고 또 계속 짓다 보면 능력이 늘어나겠죠. 최근에 이제 무너진 그런 문제도 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공 능력이 메이저급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처음 해보거나 실질적으로 크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뭐 500세대, 700세대 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시공해본 업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공 능력이 떨어지고, 최근에 뭐 저희가 많이 상담하는 사례들에서도 아직 방수층이 깨지지 않아서 누수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완전 사용승인 초창기 이제 입주한 그런 세대들의 뭐 누수 문제도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공사 자체도 자력도 없는데 시공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하자가 사실 훨씬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관리인 선임부터 뭐 여러 가지 집합건물 관련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하자까지 그러다 보니까 집산업센터와 같은 집합건물 관련 문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택과 같이 보증보험을 조금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하자에 있어서 공용이나 전용 파트에 미시공, 오시공,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 도서에 비해서 하향 시공하거나 뭐 변경 시공하는 파트들이 60에서 70%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공상 하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보증되는 하자는 30에서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행사, 시공사가 만약에 파산 등으로 인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그 30-40%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 건물에 있어서도 주택과 동일하게 보증보험을 약간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체상금 문제라던가 하자 문제, 그리고 관련 선임, 그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